헤어진 전 연인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 붙잡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올해 들어서 몇 년 전 사귀었던 여자친구에게 9번의 손편지를 건네주었다가 법원에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한 남자의 사건입니다. 기사 내용을 그냥 쉽게 보면 손편지를 9번 전달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의문을 품으실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들이 더 중요하게 판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편지를 주면서 거기에 쓴 건 아니지만 내가 살인 미수죄로 2년 반 동안 교도소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듣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불안할 거예요. 거기다가 편지에도 너 아니면 나 죽을 거야, 자살할지도 몰라, 아니면 또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 이런 내용을 썼는데 그게 너한테 어떤 행동을 하겠다 이건 아니지만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 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결국 이런 사정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유죄로 인정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쨌든 재판까지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 남자는 뭐라고 항변을 했을까? 뭐라고 주장을 했을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둘은 과거에 2년 반 동안 또 교제를 했던 사람이고 난 정말 이 사람을 너무 사랑을 해서 이렇게 손편지까지 써서 보내준 거다. 그리고 내가 살인 미수로 교도소에서 복역을 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그동안 내가 널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냥 말로 설명을 했던 거지, 그거 가지고 이 사람한테 협박하거나 겁을 준 건 아니지 않느냐. 손편지 내용 보면 다 너 보고 싶다는 얘기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억지로 만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좀 기다렸다가 되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계속 기다렸던 것 뿐이지 내가 이걸 잘못한 건 아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런 거다. 이렇게 항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재판까지 갔다는 걸 보면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항변들은 받아들여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벌금형이 나왔던 것 같고 무척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 남자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을 거고요. 물론 이 남자가 구체적으로 정말 이런 주장들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런 주장을 했더라도 받아들여지기가 매우 힘든 게 맞고, 그래서 선고가 이렇게 났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국 이게 최고형이에요. 벌금 10만 원이. 그래서 법원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고를 내린 거죠. 네, 사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보면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아무리 법정형이 10만 원이지만 벌금형 10만 원으로 상한이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실제로 약하다는 의견이 무척 많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요? 라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행동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처벌할 때 적용되는 법률이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법률이 없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이 사람이 강하게 처벌을 받아도 벌금 10만 원? 이건 사실은 그렇게 위화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상담하면서 좀 곤란하죠. 피해 입으신 건 분명히 크고 두려우실 텐데 이걸 고소를 하고 신고를 해도 사실은 큰 효과가 없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형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고소하고 신고하는 것 자체로도 그 사람한테는 행동을 일단 멈추거나 이제 안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처벌이 너무 약해서 정말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 들거든요. 아직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개정안 내용은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그거 말고도 더 있는데, 일단 지금 경범죄 처벌법이랑 비교하면은 정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처벌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스토킹 얘기들은 분명히 계속 있어왔고 피해도 호소를 많이 해왔었는데 이제 처벌이 너무 약하다라는 여론들 그리고 인식들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상당히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 네, 일단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시면 안 되고요. 교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셔서도 안 되고, 지켜보셔서도 안 되고, 따라다니셔도 안 되고, 잠복도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행동들을 빼시고 연락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속적인 걸 좀 빼면 어떨까? 만약에 1년 정도 기다렸으면 좀 기다릴 수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냥 잘 지내니? 혹시 나랑 다시 만날 생각이 있니? 우리 함께 걸었던 그 장소들이 생각이 난다. 이 정도 보내고, 그걸 매일 보내고 이러면 또 지속적으로 보낸 거라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그립고 다시 만나고 싶다면 최대한 상대방을 존중해서 천천히 한번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갑자기 연애 상담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상대방 입장을 가장 존중해야 되는 건 분명하고, 절대 그 의사에 반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애틋한 손편지 9통을 보내서 결국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한 남자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이슈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이어랜드의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